상담 하나 살펴봅시다. 내용은 사내 유부남들이 왜 미혼녀 직원이랑 자꾸 놀려고 하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풀기를 포기한 난제이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고민하는 숙녀가 두 분 철학자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결혼하고 부인과 자식까지 멀쩡히 있는 사내 유부남들이 왜 미혼 여자 직원이랑 친해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단둘이 데이트 약속 잡으려 하고 퇴근 후 술도 같이 마시자고 하고 저도 사회초년생일 때는 잘 몰라서 유부남 사수가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가끔 술자리도 같이 가졌었는데 생각해보면 아찔하네요. 이제 저도 연차가 쌓이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나이든 유부남들이 자기보다 어린 여직원한테 도움을 준다는 핑계로 술자리를 갖자고 하는 것은 실로 염치도 없고 도덕적으로 정신을 못 차린 걸로 보이는데 그런 인간들도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러는 걸까요? 만약 자기 딸이나 마누라도 다니는 회사에서 그런 대우를 받아도 좋다고 여길까요? 젊은 철학자인 제가 먼저 답할까요? 그런 거는 유부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부녀들은 안 그럴 줄 아나 보는데 나이든 여자들이 젊은 남자에게 집적거리고 49금 운운하며 깔깔거리는 게 수두룩합니다. 이게 모두 신이 창조한 인류의 그랜드 스토리입니다. 나이가 든 본인도 말해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례를 보면 유럽 등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내 연애를 금기시하는 글로벌 회사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군데 있지요. 인터넷에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여자로서 젊은 저도 철학학위를 딴 후 호주에서 직장 생활할 때 백인 유부남 하나가 저에게 2번이나 밤에 만나자고 칭얼거려 직장 매니저에게 신고했는데 사생활 문제라서 참견하기는 애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그래서 회사 규정에 성희롱 있지 않나요? 라고 따졌는데 매니저의 반응이 별로 시원찮아 하는 수 없이 내 선에서 처리했는데 그 남자와 퇴근하는 길에 마주쳤을 때 한 번만 더 나에게 그런 일로 접근하면 경찰에 즉시 그 자리에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사과한다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나의 경우도 예전에 물품 유통회사에 근무할 적에 목소리에 힘이 넘치는 현장 아줌마가 한 분이 있었는데 신입 총각 직원한테 자기 조카처럼 여긴다면서 격에 없이 대하고 그 총각도 그 아줌마가 신입인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순진하게 호위무사처럼 이리저리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줌마 선배 직원이라도 후배 총각 직원한테 조카로 본다면서 격에 없이 대하고 막 나가는 것은 문제가 많지요. 고민하는 숙녀로 예전에 회사에 낙하산 부장 하나 있었는데 당시 나이로 47쯤 된 놈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대뜸 하는 말이 여긴 촌지역이라 외로우니 어디 말동무할 20대 차만 아가씨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 회사에서는 제발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엔 모두들 집으로 바로 가버렸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겠죠. 그래서 넘어오면 신나는 거고 안 넘어와도 그만이고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의 활력으로 여기는 것 같던데 그래도 나쁜 버릇이죠. 고민하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보통 자기가 젊은 줄 아는 40대들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진짜 거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울 보면 머리숱 별로 없고 배 나오기 시작하고 얼굴 피부가 자글자글한 게 양심도 없냐 싶어요. 진짜 내가 여자라도 너 얼굴에 뽀뽀 못할 거리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런 거 보면 회사도 직원들이 품격이 있는 곳에 다녀야 합니다. 여자분이 회사 생활 오래 해도 그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결론은 역시 품격이 높고 좋은 회사 다녀야 하는 것인데 그거 어디 쉽게 되나요? 고민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문제죠. 나는 절대 웃어주거나 사적으로는 연락 안 합니다. 처음 뭣도 모르는 시절에 밤에 연락 와서 자기 드라이브 한다고 같이 가자는 놈도 있었어요. 그땐 가슴이 덜컹했지만 그런 경우 이제는 그냥 동태 눈깔로 보거나 뭐라 해도 바로 무시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떨어져 나갑니다. 젊은이로서 세상 살기 힘들다. 대개 유부남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직장 남자라면 대부분 업무 가르쳐 주다가 밥 먹자가 술 마시자로 되고 안 먹는다고 거절하면 그때부터 괴롭히거나 갈구고 뒷담화도 상당하겠죠. 모름지기 여자들은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남자나 여자나 초년생일 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확률이 높죠. 이러니 사람은 격조가 높아야 합니다. 1990년대 제가 어느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적에
남녀 교직원들이 단체로 1박 2일로 경주에 연수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교사들만의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술 몇 잔으로 콩이 나니 나와 동갑내기 교사 하나가 농담 비슷하게 웃으면서 후배들에게 어느 여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후배 교사들이 놀라서 그 교사의 얼굴을 보니 더 크게 웃으면서 하하, 농담이야, 농담. 꿈속에서 해 봤단 말이야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교사에게 그 내용을 일러준 교사는 한 명도 없었지만 후배들은 그 교사를 그 후론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녀석이 2016년 병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 교사들은 거의 조문을 안 갔습니다. 교사라면 경계하고 결코 같이 해서는 안 될 놈입니다. 법적으로도 징계 이상의 큰 농담입니다. 해당 여교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법정으로 넘어가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바로 파면입니다. 또 만약 그 여교사와 연분을 나누는 남교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몽둥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례는 아차하는 순간 정말 위태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불필요한 일로 멀쩡한 자신의 몸과 이름, 그리고 믿음을 망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는 숙녀로 두 분 철학자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사례가 있으면 잘 부탁할게요. 그럼 안녕.